중간중간에 멋진 철학적인 말씀들 주시는 우리 이철지 작가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춘심이 작가 이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심이 작가시잖아요. 춘심이. 아, 춘심이는 봄춘자에다가 마음심인가요? 네. 예, 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죠. 네. 예, 저기 그림이 사실은 되게 귀엽고 이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여성 작가님이겠다라고 선입견을 가졌어요. 근데 막상 어제 저녁에 늦게 내려와서 밤늦게 딱 뵀는데 춘심이 작가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놀랬습니다. 아니 여성도 아니고 남성이셨네요. 어떻게 춘심이를 만나게 되셨어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홀을 하나 이제 가져야 되는데 홀을 제가 중심으로 했었어요. 낙관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하다가 춘심이가 주는 그 느낌 자체는 선술집에 그런 춘심이 정도 그런 정도를 상상하는데 제 어떤 소재의 어떤 이 주제에 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춘심이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째 보면 조금 열악한 이름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우연히 그냥 사인을 춘심으로 이렇게 쓰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그 작가들 그 당시에 젊었을 때 그 작업실에 커피 배달 오는 맨날 그 마담이 오는 거예요. 아, 커피 배달해 주시는 분이 네, 그 마담이 자꾸 우리는 마담을 원하는 게 아이, 그분이 내한테 오면 맨날 저를 이렇게 좀 재밌어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화가니까는 또 이렇게 귀여워하셨나 보다. 만만하게 저를 좀 나도 이제 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내보고 뭐 성교육 시켜준다고 막 음담 패설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좀 재밌게 지냈던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또 춘심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름에 춘심이라는 게 있다. 아예 내 홀을 갖다가 그냥 그림에다가 잡아 이어버리는 거죠. 우리 이 작가님은 춘심이를 많이 그리고 계시는데 그럼 춘심이와 만나기 전에는 어떤 그림들을 주로 그리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인물학을 그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만화를. 네, 그때는 뭐 따로 어디 배우고 특히 저는 시골이라서 합천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프란다스의 개인가 옛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거기에 네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네덜란드 그 풍경에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일단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맞아요. 예. 동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리죠.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만화로만 그렸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만화지만 그 안에서 스케치북에 그리는 맞아. 저는 스케치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맨날 따라하고 신기해하고 막 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자발적인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속에서 있는 그림 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공부를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막 유화 배우고 막 이래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우연히 이제 교수님이 팜플렛을 하나 던졌는데 거기에 인물이 이렇게 인물화 작품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런 거 그게 컬러가 없는 동양화의 인물화. 동양화의 인물화. 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는 면으로 그려지는 거는 그렇게 안 와닿거든요. 그냥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 이런 걸 내가 많이 보고 그렇죠. 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동양화라고 그 당시에 동양화. 이게 서세옥 선생이라고 서울대 교수 했던 분. 네네. 그분들 이런 분들 팜플렛인데 거기에 인물화가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1학년 서양학과에서 회화과에서 하다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동양화로 인물화만 계속 인물화만 그것도 인물화만 계속 그려오고 저는 이 먹을 뺐는 지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대구에 어떤 그 은행 본점에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때가 97년도인가
그때 이제 전시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풍경하고 막 이렇게 인물하고 저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는 사실은 누드화를 많이 그렸어요. 오, 누드. 저 누드 대가입니다. 아, 들어가세요? 저 웬만하면 다 봅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가 대가라고 그 그러시는 것도. 대가라는 게 뭐 엄청난 그런 대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옷을 입고 있어도 제가 웬만한 실루엣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려고 마음만 제가 대충 다 보죠. 옷을 입고 아, 있어도 그거는 뭐, 예. 네. 교수님이 그때 당시로 드로잉을 동대구역에 나가가지고 그 드로잉 크로키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어떤 빨리 보면서 네, 계속 네. 그 작업들을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우리 그렇군요. 미대하고 음대하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음악 음대아들 이렇게 쭉 나오면 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쑥 하면 이제 그걸 미술 싹 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짓거든지도 좀 예. 했는데 뭐 연습이니까, 연습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 인물화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해오는. 근데 그렇게 쭉 하시다가 유화로 적극적으로 확 그게 변화? 이제 아까 97년도 그러니까 왜 어떤 계기가?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서 그림이 수묵먹에다가 또 토분도 흙도 붙여가지고 하고 뭐 재료를 실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들이었기 때문에 살색을 흙으로 흙물로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다수의 그림들은 이제 약간 커피하고 뭐하고 섞어가지고 살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검은색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로 띵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 먹을 블랙, 검은색으로 단순하게 보는구나 라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 그릴 때 먹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왜 검은색을 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뭔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재료를 이제 먹을 조금씩 빼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뭐 한국화로 서양 재료를 쓰고 저는 내가 서양화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재료를 바꾸는 것 뿐이지 저는 아직도 한국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 한국 사람이 그리니까 다 한국화로 생각합니다. 재료적인 어떤 부분에서 유화로 그리니까 유화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로 그리니까 서양 사람들은 특이한 잉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뭐 우리가 외국 작품전을 하러 갈 때 뭐 물론 코리안 페인팅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화 종이에다가 그렸고 한국 사람이 그렸으니까 뭐 아까 말씀처럼 뭐 김홍도가 유화무감이셨으면 그 당시에 유화로 그림을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아까 전에 좀 한편 탁 이렇게 머리를 깨게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홍도가 그때 당시에 유화가 있었으면 당연히 유화로 그렸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재료가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도 예전 그림들 보면 컬러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채색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채색화하는 거는 웅중이나 그 다음에 그 미나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밑에 서민층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데 선비들은 색을 쓰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했거든요. 왜냐면 좀 촌스럽게 생겼죠. 대말로. 뭐 하나로서 모든 게 다. 근데 신윤복 같은 경우는 채색이 좀 많이 좀 들어간 담체돼 있잖아요. 네, 살짝 들어가. 예. 그런 정도지 막 진짜로 막 우리 질색은 안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거에 대한 굉장히 그게 없어요. 거기 여기 이 선생님 작품처럼 이렇게 해놨을 때 달이 흰색으로 돼 있네, 항아리가 검은색으로 돼 있네.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여기서 주는 거는 다른 누런색이니까 누런색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항아리를 검은색으로 해놨지만 저는 달 항아리 흰색으로 보거든요. 이 한국화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화는 상상입니다.
관념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초록을 그려놓았다고 여름 풍경을 그려놓으면 좋아 뭐 대단한 실록이야 뭐 우리 사람들이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서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구름이 확 한 폭에 20화를 보는 것 같다.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항상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근데 예. 사실은 그러면서 수묵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예, 수차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묵화라는 표현을 쓰죠. 20화를 맞습니다. 예. 이름이 쫙 있고 안개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포용하지는 못해요. 칼라 있는 이런 거를 익숙해져야 있어요. 그래서 한국화에서 채색을 많이 해서 이렇게 탁 그리잖아요. 무당집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유화로 그리는 그림은 무당집 같다고 생각을 안 하면서 한국화로 채색화를 전통적으로 해놨는 걸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화 했는데 지금 한국화 각 대학이나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워요. 좀 있으면 다시 부활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뭐 기아프나 이런 데서 그 세계적인 그 갤러리나 이런 쪽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호감을 가지는 게 전통 한국화 대가들의 그림들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유화나 뭐 예를 들어서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은 흔하잖아요. 네. 외국에 가도 있고 네.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독특한 한국적인 네. 그런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마지막에는 다시 먹으러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그래서 그림을 보는 어떤 그런 데서는 선생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철학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이쁘게 보이려고만 하는 쪽으로 이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앤디 워홀이 얘기했던 자기 그림이 막 쓰레기통에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버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최고가의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그림이 세계에 막 그냥 사람들 속에 확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데 저도 준심이 미소 저는 미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미소. 네. 그래서 이 준심이의 미소가 집집마다 곳곳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이렇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이천진 작가님도 워낙 그 달변가시고 그림에 대해서 현 어떤 대한민국의 본인이 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또 어떤 그림 미술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말을 하니까 음. 짧게 인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게 되네. 아까 김정순 작가님 그러셨잖아요. 네. 짧게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편집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따 진짜 나 길게 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엄청 긴 거예요. 이게 화면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하나 질문인데 아니 근데 왜 알도 없는 안경을 쓰고 나오셨는지는 제가 분위기 한기를 위해서 한번 눈이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거는 이게 노안이 와서 지금 안경 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알이 없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뭐냐면 멋이죠, 멋. 스타일. 멋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제가 눈빛이 별로 안 좋대요. 강하다 뭐 이런 강하다. 느낌, 눈빛이 강하다. 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는데 도수 없는 안경을 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막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빼버렸죠. 그래서 저는 아까 딱 뵀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습니다. 그러네요. 저기 한번 봐주세요. 저기 보시는 그것도
안경 보지 마세요. 굉장히 강하세요. 예. 강하시네요. 벗으니까, 왠지 저기 수사반장에 나오시는 느낌도 좀 들고, 순간 그러시네요. 굉장히 강하시네요. 안경 설정 잘하셨네요. 어쨌든, 안경 옆에서 봤는데, 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으로 끼고 나오신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안 꼈습니다. 부드럽게 보여요. 부드럽게 보이려고. 이미지 연출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지 연출에 열심히 충실하고 가고 계시는 우리 이채질 작가님, 춘심이 열심히 그리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가의 기본적인 어떤 양력이나 프로필을 좀 미리 좀 이제 좀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받아보거든요. 블로그도 있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쪽 경주 지방에서 또 이렇게 예쁜 카페, 맞죠? 카페면서 미술적인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몇 컷 있어가지고, 야, 그림들이 참 이쁘다. 예쁘다. 이래가지고 화사하구나라고 느꼈고, 거기에 이제 뭐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여성분이 계셔가지고, 저분이 작가님이구나, 이 그림을 그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춘심이를 그린 작가님이 이 이철지 작가님 남성이셔가지고 사실 되게 놀랬었어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게 이철지 작가님이랑 춘심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닮았다는 거. 예. 여성과 남성이지만 느낌이 의외로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뭐 좀 재밌는 얘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슬슬 여자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뭐 평생 지금 여자 중심이 그리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누드화 그리고 일반적인 거 그릴 때는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째졌는 올렸는 그게 이제 동양의 미인이었으니까 저는 눈을 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눈을 뜨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상 인물화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서양의 어떤 그림의 대표적인 어떤 주력은 인물화거든요. 초상화나 많죠. 제가 집안에서 그래서 포트레이트에 초상화 그리고 뭐 귀족들이나 네. 왕들의 초상화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성서에 나오는 얘기들 뭐 다 인물화가 많죠. 우리나라는 인물을 싫어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집에 나무 사람이 앉아 있다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의 실질적인 사진도 잘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약간 좀 문화가 조금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화에서 눈을 빤히 뜬 여자가 하나가 그 집에 앉아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버렸죠. 그래서 그러다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캐릭터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게 거부반응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네.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몇 작품의 그림들이 있어요. 인물화도 있고 대부분 이제 뭔가 좀 풍경적인 상상으로 연상되는 그런 또 추상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작가님의 이제 그 인물화인데 크지는 않는데 그걸 걸었는데 와이프는 좀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집안에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이게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는지 그래가지고 불편해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이걸 떼어서 사실은 이제 처음 들어오는 저희 이제 입구에다가 걸었는데 너무 좀 강렬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저희 딸내미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2층에 이제 그래서 제 방 저쪽 옆에 이제 서재 쪽에다가 걸었더니 오히려 거기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그림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징하게 이제 얼굴 있는 그림들은 네, 좀 사람들이 좀 쉽게 이렇게 안 걸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09년도 뉴욕 전시를 한 거예요. 뉴욕. 네. 뉴욕에. 거기에 이제 맨하탄 옆에 거기에 뭐 브루클린인가? 네. 꼭 갔었는데 거기에 전시가 있어서 갔다가 그쪽 주변에 이제 막 흑인들부터 저희가 막 작가들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그때까지 갈 때만 해도 제가 누드화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재진 동양인 들고 갔는데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당시에 힘들었거든요. 어떤 그림 드셨어요? 저는 뭐 그림을 혼자 그린다- 놀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 결국은 이제 저 혼자 노는 거죠. 아, 네. 힘든 어떤 시기인데, 근데 거기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재밌는 거야. 뭐 화실 같은 거 맨하탄에 화실 하나 얻으려고 하면 우리로는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세계 최고 비싼 동네니까요. 네, 요만한 거 요런 거 해서 거기서 하는데 자기들이 뭐 티셔츠 그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는 괜히 뭐 아유, 것처럼 막 이래 예술가시잖아요.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 컨테이너 갖다 놔놓고 거기서 개인 전시하고 또 뭐 퍼포먼스하고 이런 어떤 예술 활동들이 뉴욕은 문화가 우리하고 완전 다르더만요. 아니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네네. 사실은 만든 도시잖아요.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인식도 물론 그 사람들이 또 다르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고 진짜 느낀 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뉴욕에 그때 저 모 교수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뉴욕에 이제 이렇게 딱 갔는데 뭐 그 당시에 루비콘 집차 루비콘. 그래, 예. 루비콘 멋있죠. 멋있다 손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돌아와가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루비콘 하나씩 사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세상 이래 살아가 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아, 춘심이가 그때부터 좀 웃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 쪽으로 바꿨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행복한 여자 춘심이로 해서 해피 워먼 네, 써있더라고요. 해피 워먼 춘심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선생님 하나 또 생겼어요. 해피 워먼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춘심이가 이제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저 아까도 이제 전시된 그림들도 여러 작품을 봤는데 다들 이제 막 되게 밝고요. 근데 해피 워먼 춘심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춘심 2까지 2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 춘심이 사람 이름 아. 춘심 개꾸면은 뭔가 거기서 다 끝나보잖아. 행복한 여자 춘심 뭐지 이래 춘심 행복한 여자 춘심에도 사람 이름이라고 명칭된 거 같은데 그때 춘심이 하면은 좀 더 풀어진 느낌으로 네네네. 아 그래서 그냥 행복한 여자 춘심이 그러면 아 제가 춘심이구나 할 텐데 춘심 2까지 꼭 써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춘심 2가 붙었으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선생님 잠시 저희들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카메라 많이 봤으니까 살짝 돌려서. 네. 사실은 더 큰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아까 가져왔었는데, 네, 가져왔었는데 이게 좀 배치상 또 이게 구도상 맞지 않아서 조금 다른 그림으로 좀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이 그림도 참 좋네요. 컬러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예쁩니다. 자, 우리 선생님, 네. 예, 양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에 커피라든가 아까 황토, 흙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실험했던 그런 작가고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변했는데요. 굉장히 그 유쾌함, 행복, 그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회화, 디자인, 이런 뭐 조소 이런 구분이 다 해체된 시대거든요. 한국화, 유화, 서양화 이런 그 장르를 그런 따지는 시대도 지났고요. 탈장르, 네, 탈인형, 예. 자꾸 변신, 이런 하이브리드, 뭐 네, 이게 융합이 이런 걸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그렇습니까? 더 새로운 또 어떤 작품이 기대될지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볼 때 이제 눈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눈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눈이 확 들어오는데 저기 내려보니까 입술이 네, 코와 입술이 너무 귀여운데요. 네. 아유 너무 귀여워. 저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좀 돌려주셔서. 예. 가까이 좀 카메라 잡아주세요. 코와 입술이 아주 그냥 살짝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이쁜데요? 내가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 밉상돼 버려요. 그렇죠. 그거를 관람객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렇게 모나리자의 미소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나의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게 담겨진 작품이 어딜 가서든 거기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네. 행복한 기운, 좋은 에너지를 주기를 다들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저게 만약에 이렇게 됐거나 이랬으면은 저걸 우리 집에 데려가서 걸어놨을 때 네. 그렇지 않아도 삶이 각박하게 그렇죠. 했는데 그걸 내가 제 얼굴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 번 더 굳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좀 해피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저쪽에 저 대구에서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가셨는데 바꿔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갤러리층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 자기가 정말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대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뭔가가 신랑한테 못할 소리를 내가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기가 세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작품이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의 지금 생활 패턴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에너지가 남편한테 자기가 대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잘 들으셨죠? 지금 남편한테 좀 억압받고 속박받고 좀 답답하게 사시는 분들 이 춘심이 데려가시면요 기가 세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림에 이제 꽃이 하나 들어가는 거를 보내는 거는 이제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안 해줬죠. 안 못 해주지. 그거를 제가 뭐 바꿔줄 수도 없는. 그래서 좋게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걸로서 역할을 해준다 하니. 네네네네네. 저도 좀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림이라는 것이 뭐 어디 창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작품을 데려가면은 집에 어딘가에 정말 잘 배치해 놓고 자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재테크하려고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아트테크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작품을 오랫동안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일단 눈호강이 가장 첫 번째 됨으로써 내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텀 이렇게 좀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예술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예술 작품이 뭐랄까 행복의 기운, 좋은 기운, 해피 바이러스를 줄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아니 100% 모든 작가님들은 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우리 이철 작가님 그림 보시면서 춘심 보시면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이름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름 자체도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 터치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좀 어린 그걸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눈 화장 그 색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를 내려오는 미소까지 완벽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름 자체가 저는 정말 이철 작가님 닉네임으로서 좋아요. 지금 잠깐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유튜브나 뭐 개인 어떤 뭐 또 다른 작품들 만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네이버에 그 행복 춘심 치시면 행복 춘심. 네, 행복 춘심 치시면 되고 아니면 이철진 세상 엿보기. 이철재 세상 엿보기. 네, 그렇게 치시면 제 작품들하고 블로그하고 이렇게. 네네네. 경주 쪽에 또 혹시나 다녀가실 일 있으시면은 한번 또 카페 이름은 뭐죠? 행복 춘심. 카페 이름이 행복 춘심이라고 합니다. 저도 내일쯤 한번 여정이 있어서 한번 꼭 들려볼 생각인데요. 거기 여러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고 또 뭐 맛있는 커피도 있는 카페니까요. 혹시 다니시다가 생각나시면 한번 꼭 들려보셔서 우리 춘심이의 좋은 기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저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돌아왔을 때 춘심이 바라보면 춘심이가 마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 말로 이렇게 맞이할 때 그런 위로가 될 작품. 지금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열심히 일하고 왔어. 하루 종일 정말 뭐 몸이 고달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탁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아무 쳐다보도 안 보고 그냥 왔어 이러고 그냥 뭐 하거나 뭐 온지 만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고 있다는 것보다 저렇게 춘심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왔어 여보 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행복한 여자 춘심이는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문구를 쓰죠. 춘심이는 멋을 좀 아는 여자인가요? 원래 선글라스도 이렇게 탁 올려 끼고 선글라스. 그 옷도 좀 이렇게 좀 예쁜 문양을 입고 있는데 다른 애들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나요? 선글라스 한 번씩 끼기도 하고 아, 손톱에 여기
네일 아트, 네일 장식도 아트. 많이 하고. 친구가 지금 전신이 안 나와서 그런데 친구는 항상 그 핑크 빼딱구두 신고 다니고. 빼딱구두가 뭡니까? 빼딱구두가 하이힐. 하이힐. 빼딱구두가 뭡니까? 아, 작가님. 장식 되게 좋아하고. 장식을 굉장히 멋을 부리기 좋아하고 네. 멋을 내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행간지는 못 한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뜻으로 네일 이런 것도 제가 화려하게도 하기도 하고. 눈 특히 아이샤도 이런 거는 연두색. 사실 연두색 아이셔도는 많았죠. 거의 없다고 많았죠. 봐야죠. 드물죠. 드물죠. 예. 춘심이 원래 가지고 제가 뭘 첫 번째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엄청 사치스러운 여자로 표현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사치. 반대였죠. 가진 게 아니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사치로 뭔가 막 꾸미고 나가고 이게 사회 고발적인 거를 원래 하려 했는데 사람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야 그건 되게 위험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잘못하면 복잡해서. 저도 그런 것 어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해. 네. 행복.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네, 네, 예, 그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큰다는 건 모르겠는데, 큰일 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도 선생님 작품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예. 선생님의 가장 큰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작품, 아까 앤디 월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예, 쫙, 지구촌 곳곳에서, 네. 예, 춘심이가 널리 퍼져서, 그쵸. 행복 바이러스를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 네 분의 작가님들, 이 포항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울산. 예, 죄송해요. 예, 울산과 포항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좋은 작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중앙무대, 서울에서도, 아니, 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들 갖고 있고, 열심히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르겠습니다. 내 작품 이게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김종수 작가님, 그리고 우리 양군익 작가님, 그리고 김기화 작가님, 맞나요? 네. 그리고 이철진 작가님, 예. 이 네 분들 각각의 어떤 포털이나 유튜브나 또 개인전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들어가 보시면은 더 좋은 작품들, 더 훌륭하게, 더 열심히 만들어내신 그런 소중한 작품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많이 또 아껴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각각의 좋은 행복의 기운들을 가져가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는 아까 미처 얘기 못했다. 나 이거 얘기를 꼭 얘기하고 싶다.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개그맨 우리 양훈이 작가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을 반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전시장, 미술관 이런 데 많이 다니시고, 앞으로 눈과 마음이 늘 즐거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될 멘트를 양 작가님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분 작가님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 더 사랑받는 작가로 오래오래 좋은 작품 하시기를 정말로 응원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즈 3편 재밌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4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